네, 출란교실입니다. 진행하기 앞서 구독, 알람 부탁드리고요. 네이버 밴드도 좀 검색을 해서 좀 가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하는 말씀, 광고 방송을 먼저 좀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출란교실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제 구독자가 많지는 않았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지금 이제 뭐 한 2,000명이 훨씬 넘어갔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처음 이제 화두를 던진 게 조직배양에 관한 문제였죠. 조직배양은 이제 우리 출란하시는 분들이 이거 뭐 떼놓고 생각하려야 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었어요. 왜냐하면 시중에서 조직배양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구매하면서도 조직배양인지도 모르고 구매하고, 또 조직배양에 대한 어떤 그 잘못된 인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직배양을 바라보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었고, 또 기존의 선배님들이 조직배양이 출란 문화, 출란 가격에 대해서 시장을 교란시킨다는 어떤 그런 두려움 때문에 조직배양을 상당히 폄훼했고, 그래서 이 조직배양을 완전히 좀 잘못된 어떤 그 인식을 에란인들에게 심어주다 보니까 에란인들이 조직배양에 대해서 아주 안 좋고 잘못된 인식으로 고정관념이 이렇게 바뀌었던 것도 사실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어떤 그 캠페인, 화두를 좀 던졌고요. 그래서 논란이 좀 많이 됐었어요. 유튜브 상에서도. 그 다음에 이제 진행됐던 것이 이 가격문의. 그런 것도 이제 화두를 좀 던졌죠. 처음에는 반발이 만만치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유튜브 상에서는 가격문의를 거의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직까지 존재하긴 합니다만은,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다. 출란교실이 이렇게 화두를 하나씩 던지고, 또 그것이 조금씩 개선돼 나가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보람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던진 화두가 습입니다. 습. 요거 잠깐 광고 멘트 좀 지워볼까요? 습입니다. 습. 이 습에 대한 이제 제가 화두를 던진 거예요. 뭐 이제 제 의견이 옳고 안 옳고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에 와서는. 이제는 습에 관련된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가 난초를 배양하면서 습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가 이제 논쟁이 좀 이제 붙은 것 같고, 찬반이 있어요. 찬반이 있는데, 그런 어떤 그 논쟁 자체가 저는 반가운 거죠. 그러면서, 어떤 담론을, 올바른 담론을 이런 이제 논쟁을 통해서 형성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뭐 제 얘기가 옳고 안 옳고를 떠나서 제가 그 습에 대해서 두 번째 영상을 올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글을 달아주신 분이 아주 좋은 답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한번 소개를 하고 제 얘기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패드가 아니라 컴퓨터 화면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패드와 달리 컴퓨터 화면입니다. 노트북 화면인데, 글이 좀 작죠. 글이 좀 작아서 이거 패드처럼 확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읽어드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 말에 건조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동조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나 뭐 그런 분들은 소개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여기서 좀 눈에 띄는 댓글을 한번 보면은, 여기 해당아 님도 상당히 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 분의 이제 얘기는 중국, 한국, 일본 뭐 이렇게 전부 다 기후가 다른데 뭐 중국이나 일본 이런 것을 굳이 이렇게 그 기준으로 말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언급을 하자면, 그들의 배양법을 따르자는 게 아니라 참고하자는 겁니다. 참고. 그들이, 그 조상들이 또는 그 앞서간 선배들이 난초를 가지고 많은 고민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문헌으로 정리한 것들, 그리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배양 기술이 추적되어 왔던 것들, 이런 것들을 참고하면은
우리가 배양하는데 상당히 활용물의 어떤 그 가치들이 있어요.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런 뜻으로 하자는 것이지, 뭐 그걸 전적으로 100% 다 따르자고 그것을 했던 것도 아니고, 또 하나는 문헌 연구에 대한 어떤 그 근거 자료를 제시하려다 보니까 뜬금없이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얘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일본이나 중국 뭐 이런 데서 이런 문헌이 500년 전, 400년 전에 이런 문헌이 있었고, 우리보다 더 난초를 또 많이 재배하는 이런 그 일본의 유수한 난원에서 이러한 재배 기술을 제공하고 있었고, 뭐 이런 등등의 문헌 자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논문 같은 거 쓸 때도 문헌에 대한 연구할 때 근거 자료를 뭐 독일의 어떤 서적, 미국의 어떤 서적들을 읽고 그 근거를 제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링크했던 그러니까 그 문헌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참고했던 그 원본이 오류가 있느냐 아니냐는 그건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그 출처를 그냥 거기서 따왔다는 것 뿐이지, 그 출처의 원본이 오류냐 아니냐를 우리가 검증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건 다른 루트를 통해서 다른 논란거리로 검증을 해야지, 그 원본이 맞아? 그 원본이 정확한 얘기야? 이렇게까지 얘기가 들어가자면은 지금 뭐 대학의 석사, 박사 논문들도 전부 다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것이죠. 네, 검증을 거기까지는 안 하거든요. 출처를 밝혔느냐 안 밝혔느냐, 그 출처가 정확하게 그 원서에 그런 출처의 자료만 우리가 발췌한 것처럼 그런 자료가 진짜 있었냐, 이렇게 보는 것이지, 그 출처가 사실이 아니냐를 검증하는 것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좀 대답을 좀 대신 해드리고요. 요 봉수님께서 이제 장문에 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장문에 댓글을 달아주는데 여기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이게 이제 이건 확대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여러분께서 이제 폰으로 들어가서 확대 보면은 이것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아주 좋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제가 한번 쭉 읽어볼까요? 난역 12익은 습, 윤, 건조의 4단계로 나누어 윤과 건의 상태를 좋아한다고 표현하였다. 즉 극단적으로 습도가 높은 과습의 단계를 싫어하며 조와 같이 말라 부스러질 정도의 상태를 싫어한다고 하였다. 적당히 축축하고 적당히 마른 상태를 좋아한다고 하였다. 윤의 상태는 보통 난석에 키우는 분의 경우 물을 주고 나면 몇 시간 이내에 윤의 상태가 된다. 흙에 키우는 것처럼 축축하게 젖어 있는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제 얘기하고 그렇게 크게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제가 선생님보다 난역이 적어서 몇 년에 애란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10여 년 정도 창문도 열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어보며 키워보기를 3년, 매일 오전 물을 주기를 7년 정도 키워봤습니다만은 소주잔에 1cm 금을 그어놓고 물을 주는 것과 같이 마른 상태를 유지하는 것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소주잔이 이거는 어쨌든 매일 오전 물 주기를 7년 정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문도 열어놓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어보기를 한 3년 정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난실이 이게 대단한 난실이죠. 이렇게까지 했는데 뭐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요. 환경을 말씀하시지만 창문을 전혀 열지 않고 바람이 통하지 않도록 하여 수년을 키워보았으나 결과는 같았습니다. 상토와 같이 물을 많이 머금고 있는 것을 식재로 사용하여도 결과는 비슷합니다. 다만 밑에 물이 고여 늘 습을 유지하는 부분에 있어서부터는 썩어 들어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키워도 문제가 없었다는 뜻이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가요? 아무튼 대단한 이거 배양 기술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문도 열어놓지 않고 매일 주고 이렇게 해도 이상이 없었다는 것은 그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난시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분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다른 분도 다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냥 다 망하는 거죠. 왜냐면은 이 보편적인 난재배법은 아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이 분이 이 난실 환경에서 이렇게 된다는 것이지,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일본 난유현의 예를 들어 설명하셨지만 저는 중국의 많은 문헌들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기도 합니다. 중국의 대표 검색 엔진인 바이두에 난초는 물을 좋아하는가 라고 검색을 넣어보면 난초는 물을 좋아하며 습한 곳을 좋아한다고 쓰여져 있는 수많은 문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중 일부를 번역한 부분을 첨부합니다. 난초는 물을 좋아하고 습한 토양에서 자라기에 적합합니다. 물은 난초의 영양분 합성을 돕는 광합성의 필수 원료이기 때문입니다. 원본 링크도 첨부합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여기까지는 뭐 본인은 이제 습하게 해봤는데 매일 물을 주고 문도 열자 통풍도 안 시켰는데도 괜찮다 하는 말씀을 앞에다 하시면서 중국의 많은 문헌들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기도 합니다만 하면서 이제 바이두를 링크를 해주셨어요. 이 바이두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네이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이버. 그래서 바이두에서 제가 한번 바이두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여기 이제 바이두입니다. 자, 이 봉수님께서 링크 시켜준 그 페이지죠. 이거 중국말로 써있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번역을 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바이두는 우리나라의 네이버라고 보시면 돼요. 네이버에서 난초는 물을 좋아하는가 이렇게 검색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대답을 이게 중국 문헌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그 네이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질문을 읽고 누군가가 자신 있는 분이 대답을 달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대답했는지 출처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문헌이 아니에요. 이거 그냥 대답한 거예요. 지식백과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 대답도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또 다른 댓글을 달고 다른 댓글을 달고 막 이렇게 해서 쭉 그 대답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것이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제 우리나라로 보면 네이버 수준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아까 해당화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이거를 왜 중국 걸 찾아보느냐 이럴 게 아니라 그냥 참고 자료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요 이제 여기 이 번역을 한번 제가 봤거든요. 번역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번역을 해서 제가 한글에다가 올려봤습니다. 이게 이제 구글 번역이니까요, 뭐 정확하진 않더라도 맥락은 이해할 수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이지 않으시니까 제 목소리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난초는 물과 햇빛을 좋아하나요? 하고 누군가가 네이버 검색 엔진에다가, 바이두 검색 엔진에다가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네이버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중국의 네이버를 이용하시는 어떤 분께서 답을 달아주셨어요. 이거는 그냥 어떤 문헌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에라닌이 하나 달아놨던, 아니면 뭐 농장에서 달았던 누가 달았겠죠. 자, 1번. 난초는 물을 좋아하나요? 해서 답을 달았어요. 대부분의 난초는 물을 좋아하고 습한 토양에서 자라기에 적합합니다. 물은 난초의 영양분 합성을 돕는 광합성의 필수 원료입니다. 그러나 습기를 좋아하지만 침수는 약하여 토양의 수분 함량이 너무 높으면 축적된 물이 뿌리를 스며들게 하여 토양의 영양분을 흡수하게 하여 분배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1번에 대한 대답이에요. 2번은 좀 제껴보자고요. 습한 곳을 좋아한다고 돼 있네요. 습한 곳을 좋아한다고 돼 있는데 그 밑에 얘기는 이게 네이버, 그러니까 그 구글 검색이기 때문에 문맥이 조금 맞지 않아서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수분의 함량이 너무 높으면 축적된 물이 뿌리를 스며들게 한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또 토양의 양분을 흡수하게 하여 분배 효율이 떨어지게 된다. 이 말도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토양에 있는 양분을 흡수하면 안 된다는 것인가요? 하여튼 뭐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만 참고로 한번 해보자고. 2번. 션샤인 오키드와 같은 난초는 반그늘 환경을 선호하는 꽃으로 대부분의 품종은 특히 햇빛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꽃은 반음지 환경을 좋아하고 대부분의 품종은 햇빛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건 위에 게 이제 중복된 거예요. 강한 빛이 있는 곳에 오래 두면 잎은 튼튼해집니다. 햇빛이 필요하다. 햇빛도 광합성의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빛이 없으면 오랫동안 하지 못한다. 이것도 맥락이 조금 이상하죠. 햇빛을 좋아하지 않는다. 근데 광합성이 필수이기
요소이기 때문에 빛이 없으면 오래하지 못한다. 햇빛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강한 햇빛을 안 좋아한다.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이 대답하시는 분이 선샤인 오키드와 같은 난초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난초라고 봤을 때 이 난초가 제가 알기로는요. 우리가 말하는 출란을 염두에 두고 쓴 대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모든 난은 통틀어서 한 거예요. 착색난, 지색난, 뭐 이런 신비디움, 덴드비디움 이런 걸 다 통틀어서 한꺼번에 난초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샤인 오키드와 같은 이렇게 예를 선샤인 오키드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선샤인 오키드가 뭔지 모르시죠? 그 선샤인 오키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구글에서 선샤인 오키드라고 치면요, 이 풍란, 이거 선샤인 오키드요. 선샤인 오키드를 치면 이거 뭐라 그래? 호접란이라죠. 호접란. 이 호접란이 나와요. 이 호접란, 풍란, 출란 이걸 구분하지 않고 중국 그 대답하시는 분이 하신 거예요. 이 선샤인 오키드를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분 잘 모르실 거예요. 이거 일본에서 만들어 놓은 대표적인 호접란의 품종입니다. 이 선샤인 오키드를 만들어낸 모 회사가 여러분이 즐겨 마시는 술회사, 산토리라는 술회사에서 만든 자회사가 만든 대표적인 품종이 선샤인 오키드예요. 근데 이것을 이러한 것을 예를 들어서 뭐 햇볕을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다, 뭐 약간 수분이 있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출란을 해서 얘기하는 것을 참고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이 대답을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근거로서 그냥 참고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미약하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은 아까 해동아님이 말씀하시듯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검색 엔진에다가 놓으면 어떻게 나오는 것인가? 우리나라 검색 엔진 그걸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나무 위키라고 해서요. 네이버나 다음에서 난초 여기 치면은 나무 위키가 이렇게 링크가 돼 있어요. 이게 검색 엔진에서 말하는 이건 어떤 백과사전 같은 거예요. 나무 위키 백과사전이라고 해요. 이거는 일반인들이 그냥 그 질문을 읽고 대답을 달아주는 수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나무 위키라는 백과사전에서 자기의 명예를 걸고 어떤 이 난초 이렇게 치면은 거기에 대해서 백과사전 형태로 쫙 자료를 나열한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대답이 아니죠. 여기에 보면은 이건 우리나라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까 그 대답보다는 더 신뢰성이 있고 또 중국, 일본 거가 아니고 우리나라 거니까 더 참고할 만한 가치가 더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생육 부분에서 제가 파란 걸로 쳐놨어요. 봄, 가을에는 겉부터 깊이 1m까지 말랐을 때, 겉부터 깊이 1cm까지 말랐을 때, 깊이 1cm.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1cm까지 말랐을 때 흠뻑, 봄, 가을에는. 겨울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따뜻한 날 오전 중에 조금 주면 됩니다. 조금. 이 백과사전에 나온 얘기예요. 수태 키우는 경우 수태가 가습을 좀 주의해야 하기 때문에 포슬포슬 말랐을 때 흠뻑 준다. 이것도 말랐을 때 흠뻑 주는 거죠. 바크 역시 마찬가지다. 습기를 좋아하지만 과습보단 건조가 차라리 낫기 때문에 초보라면 차라리 조금은 건조하듯 기르는 것을 추천한다. 출란교실에서 한 얘기하고 너무 똑같죠. 저는 이거를 이 동영상을 올리고 나중에 봤어요. 우리 댓글 때문에 일부러 우리나라 검색 엔진에는 뭐라고 나오지 하고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거 마치 보고 영상을 올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보세요. 잎이 조금 쪼글쪼글해지면 물 주는 횟수를 늘려주면 되니까 반대로 물을 자주 줘서 과습으로 뿌리나 줄기가 무르기 시작하면 살려내는 것이 더 힘들다. 특히 뿌리는 무른 뿌리만 잘라내고 긴급 조치를 해줄 수 있지만 줄기가 무르면 그건 끝났다고 보면 된다. 우리 한국에서 제공하는 백과사전 나무위키에서 말한 것이 어떻게 이렇게 출란교실에서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은지
예, 습기는 좋아한다고 저도 말했고요. 그러나 초보자들 차라리 건조하게 키우는 것이 한 방에 가는 것을 모면할 수 있다 라고 말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 댓글에 대한 어떤 반론 형식으로 제가 이 영상을 올리면서 출란교실이 이 습에 대한 논쟁에 불을 지폈으니까 앞으로 좀 더 많은 댓글이 달리고 논쟁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출란교실이 아무 근거 없이 제가 그냥 뭐 한두 번 정도 해본 제 경험치를 가지고 절대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출란교실이 그런 정도 수준으로 동영상을 올렸으면 벌써 여러분들한테 매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디 다른 데 가서 제가 난초에 대해서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좀 많이 했습니다라는 말을 제 스스로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출란교실에서 얘기하는 것을 너무 좀 왜곡되게만 좀 바라보지 마시고 저 사람이 왜 저런 얘기를 하지? 하고 좀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고 참고를 해 주시고, 단지 저는 그 다른 사람과 같은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거는 저 아니더라도 뭐 비료 이거 주세요, 하이퍼닉스 주세요 하는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또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태까지 알려진 것 중에서는 우리 상식을 깨는 다른 얘기들을 좀 찾아서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하고 있으니까, 그런 뜻에서 그냥 너무 그 기존의 에라인들이 갖고 있던 생각과 좀 다른 얘기를 한다 그래서 너무 이제 그 돌만 던지려고 하지 마시고 좀 진지하게, 아까 이게 우리 봉수님처럼 이렇게 좀 진지하게 찾아서 댓글을 달아주시고, 저도 그 댓글을 찾아보고 공부하고 다시 반박 자료를 올리고, 또 반박 자료를 본 봉수님께서 아니다, 문헌에도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또 댓글을 달아주시고,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 출란교실은 어디다 내놔도 누가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튜브 출란 채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출란교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